안녕하세요. 황혼의 지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특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빼는 것이 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를 할 때 무엇을 더 가져야 하는지,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을 줄여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책은담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비우면 온 세상이 내 것이고 마음을 채우면 바늘 하나 들어갈 곳이 없다. 오늘은 동서양 철학자들의 지혜를 통해 나이 들수록 반드시 줄여야 할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를 줄이면 줄일수록 노후가 더욱 즐거워지고 평화로워집니다. 지금부터 차분히 들어보시고 오늘부터 하나씩 줄여나가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줄여야 할 것은 소유물과 물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집안에는 물건이 점점 많아집니다. 젊은 시절부터 모아온 옷가지, 책, 그릇, 장식품, 기념품들이 온 집을 가득 메웁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물건은 얼마나 될까요? 아마 전체의 20%도 안 될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가진 자가 부자가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자가 진정한 부자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3세 이태순 할머니는 평생 물건을 아껴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쓸 날이 있을 거라며 옷도 그릇도 책도 모두 보관했습니다. 하지만 집이 너무 복잡해져서 필요한 물건을 찾기도 힘들고 청소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고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과감히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 이상 안 입은 옷, 읽지 않는 책, 사용하지 않는 그릇들을 정리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집이 깔끔해지니 마음도 시원해졌습니다. 청소도 쉬워지고 필요한 물건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책은담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가지면 많이 잃을 것을 걱정하고 적게 가지면 적게 잃을 것도 없어 마음이 편하다.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좋은 것은 간결할 때 2배로 좋고 작은 것도 좋으면 크다고 했습니다. 물건을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물건은 과감히 정리하세요. 둘째, 같은 용도의 물건이 여러 개 있다면 가장 좋은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하세요. 셋째, 새로운 물건을 들릴 때는 기존 물건 하나를 먼저 내보내세요. 넷째, 추억이 담긴 물건이라도 정말 소중한 몇 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마음속에 간직하세요. 다섯째, 선물이나 기념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은 고맙게 받되 물건은 꼭 필요한 것만 보관하세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행복은 가진 것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물건을 줄이면 집이 깔끔해질 뿐만 아니라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관리할 것이 적어지니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노후에는 많은 물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 좋아하는 것 몇 가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물건 하나씩이라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로 줄여야 할 것은 복잡한 인간관계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양보다 질이 중요해집니다. 책은담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진실할수록 좋은 것이다. 실제로 75세 박정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젊은 시절 사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인맥을 쌓았습니다. 은퇴 후에도 이런 관계들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정으로 나를 위해주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랑하거나 과시하려고만 만나려 했습니다. 박정수 할아버지는 과감히 인간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진심으로 마음이 통하는 몇 명의 친구들과만 깊이 있는 관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오히려 삶이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스트레스는 줄어들고 진정한 우정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친구 1명이 나쁜 친구 100명보다 낫다.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현명한 사람은 적을 멀리하지만
더 현명한 사람은 친구도 가려서 사귄다고 했습니다. 인간관계를 줄이는 것이 냉정하거나 이기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와 상대방 모두를 위한 지혜입니다. 줄여야 할 인간관계의 특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만날 때마다 에너지가 소모되는 관계입니다. 만나고 나면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세요. 둘째, 일방적으로 요구만 하는 관계입니다. 도움은 받으려 하지만 베풀려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셋째, 과거에만 매달리는 관계입니다. 예전 이야기만 하고 현재는 공유하지 않는 관계는 의미가 없습니다. 넷째, 경쟁심을 부추기는 관계입니다. 누가 더 잘 사는지 비교하고 시기심을 유발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섯째,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관계입니다. 만날 때마다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유지해야 할 관계도 있습니다.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 서로 성장할 수 있는 사람, 어려울 때 도움을 주고받는 사람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친구를 사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후에는 많은 사람과의 얕은 관계보다 몇 명과의 깊은 관계가 훨씬 소중합니다. 인간관계도 질적으로 정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줄여야 할 것은 과도한 활동과 빽빽한 일정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바쁘게 사는 것이 보람있고 의미 있는 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천천히 여유롭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책은담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쁨 속에서 여유를 찾고 한가함 속에서 맛을 느껴야 진정한 인생을 사는 것이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김명숙 할머니는 은퇴 후에도 여전히 바쁘게 살았습니다. 동호회 활동, 봉사활동, 종교활동, 운동 등 일주일 내내 스케줄이 가득했습니다. 처음에는 보람을 느꼈지만 점차 피로가 쌓였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은데 젊은 시절처럼 바쁘게 살려니 무리였습니다. 어느 날 건강에 적신호가 와서 활동을 대폭 줄였습니다. 정말 의미 있고 즐거운 활동 몇 가지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오히려 삶의 질이 향상되었습니다. 하나하나의 활동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여유 시간에는 독서나 산책을 하며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강조하셨습니다. 너무 긴장해도 안 되고 너무 느슨해도 안 된다. 적당한 것이 최고다.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바쁠 때와 쉴 때를 구분할 줄 아는 것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활동을 줄이는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의무감 때문에 하는 활동은 줄이세요. 정말 좋아서 하는 활동만 남기세요. 둘째, 체력에 부담을 주는 활동은 줄이세요. 몸이 힘들어하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셋째, 스트레스를 주는 활동은 줄이세요. 하고 나서 기분이 좋지 않은 활동은 과감히 정리하세요. 넷째, 형식적인 모임은 줄이세요.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없는 모임은 시간 낭비입니다. 다섯째, 경쟁을 요구하는 활동은 줄이세요. 노후에는 경쟁보다 협력과 나눔이 더 소중합니다. 대신 늘려야 할 활동도 있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 독서와 성찰의 시간, 가족과의 시간, 진정한 취미 활동, 자원봉사나 나눔의 활동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지혜는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를 아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후의 일정은 여유롭게 짜세요. 빈 시간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빈 시간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두 가지 의미 있는 일만 해도 충분합니다. 나머지 시간은 자신과 마주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사용하세요. 네 번째로 줄여야 할 것은 쓸데없는 걱정과 복잡한 생각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걱정거리는 늘어납니다. 건강 걱정, 경제 걱정, 자식 걱정, 미래 걱정 하지만 이런 걱정들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거나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책은담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천지가 모두 봄이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꽃밭도 가시밭이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70세 정영철 할아버지는 항상 걱정이 많았습니다.
건강이 나빠질까봐, 돈이 떨어질까봐, 자식들이 잘못될까봐 끊임없이 걱정했습니다. 이런 걱정들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식욕도 없고 우울해졌습니다. 걱정 때문에 실제로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걱정은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정영철 할아버지는 걱정을 줄이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걱정이 들 때마다 이렇게 자문했습니다. 이 걱정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라.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걱정은 상상의 산물이고 지혜는 현실의 산물이라고 했습니다. 걱정을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걱정을 글로 써보세요. 막연한 불안은 구체적으로 적어보면 생각보다 별것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세요.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세요. 셋째,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여 보세요. 정말 최악의 일이 일어나도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넷째, 현재에 집중하세요.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면 걱정할 여유가 없어집니다. 다섯째,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감사하는 마음은 걱정을 몰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히면 마음의 평화를 잃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생각이 많은 사람보다 생각이 깊은 사람이 더 지혜롭다고 말했습니다. 생각을 줄이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명상이나 호흡법을 활용하세요. 하루에 10분이라도 마음을 비우는 시간을 가지세요.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세요. 자연은 복잡한 생각을 단순하게 만들어줍니다.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하세요.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은 머리를 맑게 해줍니다. 좋은 책을 읽으세요. 다른 사람의 지혜로운 생각이 내 복잡한 생각을 정리해줍니다. 노후에는 머리보다 마음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복잡한 생각 대신 단순한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다섯 번째로 줄여야 할 것은 과도한 욕심과 끝없는 욕망입니다. 젊은 시절의 욕심과 욕망은 성장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더 많이 벌고 더 높은 곳에 오르고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이 발전의 원동력이었죠. 하지만 노후에도 이런 욕심을 계속 품고 있으면 스스로를 괴롭히게 됩니다. 책은담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을 줄이면 줄일수록 마음이 편해지고 욕심을 늘리면 늘릴수록 고통이 커진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2세 최창곤 할아버지는 평생 성공지향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은퇴 후에도 여전히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축적하려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투자도 하고 부업도 하고 자식들의 성공에도 집착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욕심들이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더 이상 더 많이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니 마음이 평화로워졌습니다. 이미 가진 것들에 감사하게 되었고 작은 것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자는 누워서도 행복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자는 천궁에 있어도 괴롭다.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진정한 분은 적게 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줄여야 할 욕심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물질적 욕심을 줄이세요. 더 많은 돈, 더 큰 집, 더 비싼 물건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둘째, 인정받고 싶은 욕심을 줄이세요. 나이가 들어서까지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셋째, 통제하고 싶은 욕심을 줄이세요. 자식들의 인생 세상의 변화를 내 뜻대로 하려는 욕심을 버리세요. 넷째, 완벽하려는 욕심을 줄이세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는 욕심 대신 적당히의 지혜를 받아들이세요. 다섯째, 영원히 살고 싶은 욕심을 줄이세요.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현재를 더 소중히 여기세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불행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가 아니라 원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라고 말했습니다.
욕심을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일기를 쓰세요. 이미 가진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면 자연스럽게 욕심이 줄어듭니다. 명상을 하세요.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하면 욕망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나눔을 실천하세요. 다른 사람과 나누는 기쁨을 알면 혼자 가지려는 욕심이 줄어듭니다. 자연과 함께 하세요. 자연은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좋은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진정한 관계에서는 욕심보다 사랑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노후의 진정한 부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적게 원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줄일수록 마음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지금까지 나이 들수록 줄여야 할 5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실제로 줄이기를 실천한 분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효과는 마음의 평화입니다. 물건을 줄이고 관계를 정리하고 활동을 줄이고 걱정을 덜고 욕심을 내려놓으니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실제로 75세 이미숙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서 마음이 복잡했는데 하나씩 줄여나가니까 마음이 맑아졌어요. 두 번째 효과는 시간의 여유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줄이니 시간적 여유가 생깁니다. 이 여유 시간에 정말 소중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독서, 산책, 명상, 가족과의 시간 같은 진정으로 의미 있는 활동들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효과는 건강 개선입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건강도 좋아집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잠도 잘 오고 소화도 잘 됩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단순하게 사는 노인들의 수명이 평균 5년 더 길다고 합니다. 네 번째 효과는 관계의 질적 향상입니다. 인간관계를 양적으로 줄이고 질적으로 개선하면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들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가족과의 시간도 더욱 소중해집니다. 다섯 번째 효과는 경제적 여유입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사지 않고 불필요한 활동을 하지 않으니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깁니다. 적게 쓰고 적게 원하니 경제적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여섯 번째 효과는 창조적 에너지의 증가입니다. 복잡한 것들에서 벗어나니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과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림 그리기, 글쓰기, 요리, 정원 가꾸기 같은 창조적 활동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곱 번째 효과는 내면의 성장입니다. 외적인 것들을 줄이니 내면을 돌아볼 시간과 여유가 생깁니다. 자기 성찰과 영적 성장의 기회가 늘어납니다. 여덟 번째 효과는 감사하는 마음의 증가입니다. 적게 가지고 적게 원하니 현재 가진 것들에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작은 것에서도 큰 기쁨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아홉 번째 효과는 자연과의 조화입니다. 복잡한 인공적인 것들을 줄이니 자연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살게 되어 더욱 건강하고 평화로워집니다. 열 번째 효과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소유물 관계, 활동 걱정, 욕심에서 자유로워지니 진정한 자유를 느끼게 됩니다.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이 됩니다. 이 모든 효과들은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줄이기를 실천하면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동서양의 철학자들은 모두 줄이는 삶의 지혜를 강조했습니다. 책은담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을 적게 가지면 마음이 자연히 평화로워지고 일을 적게 하면 몸이 자연히 편안해진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덜어내고 또 덜어내어 무위에 이르라고 했습니다. 무위란 억지로 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상태를 말합니다. 장자는 무용지용을 말했습니다. 쓸모없어 보이는 것이 진짜 쓸모있다는 뜻입니다. 굽은 나무가 베이지 않아서 오래 살 수 있듯이 욕심을 줄이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공자는 절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중용의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고 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극단적인 욕망이나 극단적인 금욕 모두를 피하고 적당함을 유지하라고 하셨습니다. 서양의 철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에피쿠로스는 진정한 쾌락은 욕망을 줄이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세네카는 적게 가진 자가 적게 잃고 적게 원하는 자가 적게 실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줄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현명한 사람은 무엇을 할지 아는 것보다 무엇을 하지 않을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근현대의 사상가들도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간디는 세상에는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킬 만큼은 있지만 모든 사람의 욕심을 충족시킬 만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월든 호숫가에서 단순한 삶을 실험하며 단순함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보여주었습니다. 현대의 미니멀리즘 운동도 같은 철학의 바탕을 둡니다. 적게 가지고 단순하게 살수록 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노후에는 이런 줄이는 삶의 지혜가 더욱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더하고 쌓고 키우는 시기였다면 나이가 들어서는 빼고 줄이고 비우는 시기입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봄에는 잎이 돋고 여름에는 무성해지지만 가을에는 열매를 맺고 겨울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가을과 겨울에는 내려놓고 비우는 것이 자연스럽고 지혜로운 일입니다. 줄이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소중한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줄이는 것은 빈곤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풍요로움을 찾는 것입니다. 줄이는 것은 축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확장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확장되고 정신이 확장되고 영혼이 확장됩니다. 지금까지 나이 들수록 반드시 줄여야 할 5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소유물과 물건 줄이기. 둘째, 복잡한 인간관계 줄이기. 셋째, 과도한 활동과 일정 줄이기. 넷째, 쓸데없는 걱정과 생각 줄이기. 다섯째, 과도한 욕심과 욕망 줄이기. 이 5가지를 줄이면 줄일수록 노후가 더욱 즐겁고 평화로워집니다. 실천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한 번에 모든 것을 줄이려 하지 마세요. 하나씩 차근차근 줄여나가세요. 둘째, 매주 하나씩 줄이기 목표를 정하세요. 이번 주는 옷장 정리, 다음 주는 약속 정리,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셋째, 줄인 후의 변화를 기록하세요. 줄이기 전과 후를 비교해보면 그 효과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넷째, 가족과 함께 줄이기를 실천하세요. 혼자 하기보다는 가족들과 함께 하면 더 쉽고 재미있습니다. 다섯째, 줄이는 과정을 즐기세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놀이처럼 즐겁게 해보세요. 여섯째, 줄인 자리에 더 소중한 것을 채우세요. 물건을 줄인 자리에는 여유를, 걱정을 줄인 자리에는 감사를 채우세요. 일곱째, 정기적으로 점검하세요. 몇 달에 한 번씩 다시 늘어난 것은 없는지 확인하고 정리하세요. 여덟째, 다른 사람들과 경험을 나누세요. 줄이기의 경험과 효과를 다른 분들과 나누면 서로에게 도움이 됩니다. 책은담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가진 자는 많이 잃을까 두려워하고 적게 가진 자는 적게 잃을 것도 없어 마음이 편하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적게 원하는 자가 진정한 부자다. 오늘부터 줄이기를 시작해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하나씩 줄여나가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가벼워지고 삶이 즐거워질 것입니다. 줄일수록 더 많이 얻게 됩니다. 빼면 뺄수록 더 풍요로워집니다. 이것이 노후 삶의 진정한 지혜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와 닿았기를 바랍니다. 줄이는 것이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시작하면 그 효과에 놀라게 되실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빼는 것이 지혜입니다. 쌓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이 행복입니다. 줄일수록 얻는 것이 많아집니다. 비울수록 채워지는 것이 많아집니다. 황혼의 지혜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지혜를 계속 나눠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줄이기 실천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부터 줄이는 삶의 지혜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